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혜입니다. 오늘은 9번째 단원 인터넷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내리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혜일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주로 뭘 하세요? 저는 이메일도 확인하고요. 네. 또 인터넷 검색 하는 정도예요. 다른 거는 잘 쓰지 않아요. 저하고 같으시군요. 저도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메신저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쇼핑도 하고 또 물건도 팔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서로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잘 못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나 춤을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네.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 사람이 많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과 인터넷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 관련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어에서는 인터넷 관련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어휘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신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채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메신저는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현재 지금 친구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메신저는 이메일과 달리 상대방의 온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메일은 친구가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메신저는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니 홈피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미니 홈페이지를 줄임말입니다. 미니 홈페이지는 어떤 이 회사나 기업의 그런 홈페이지보다는 작은 개인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블로그 많이 운영을 하시고 사용을 하고 계시죠? 자, 블로그는 개인이 인터넷상에 자유롭게 일기라든가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 또는 사진을 올리는 그런 이 서비스를 블로그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주부인 그녀는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부터 인기인이 되었다. 한국에는 요즘 이런 주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기가 만드는 이 요리를 사진을 찍고 어떻게 요리를 만든다, 요리 방법을 인터넷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블로그에 찾아와서 방문을 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블로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소셜 미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미디어라는 것은 매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또는 신문,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미디어라고 하는데 소셜은 그 영어를 한국말로 바꾼 것이죠. 어떤 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V 방송이나 라디오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준다라고 해서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신저, 블로그, 미니홈피 모두 다 소셜 미디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 자, 우리 광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라디오, 인터넷 이 광고를 할 때 죄송합니다. TV, 라디오 광고를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을 우리가 검색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닌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있는 어휘들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한글로 표현을 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인 네티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티즌은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네티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기사 내용에 네티즌의 반응이 뜨거웠다. 인터넷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하는 어떤 활동들, 어떤 행위들에 대한 어휘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글을 올리다입니다. 쉽게 이해하시겠죠? 글을 쓰다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것들을 우리는 글을 올리다라고 하는데요. 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블로그에 여행사진과 글을 올렸다. 글을 인터넷, 보이지 않는 어떤 이 가상의 이 세계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글을 올리면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군가가 글을 하나 올리면 아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댓글을 달다, 대답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을 달다입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한 인터넷 기사가 뜨자마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것이 어떤 나무에 과일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롱대롱 그 모습. 그래서 달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다로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운되다입니다. 다운되다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거, 또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시스템이 정지, 스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돼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이 다운되다, 컴퓨터가 다운되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어휘들을 한내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Попробуем посмотреть пример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екоторых слов. Итак, у нас три слова. Heko, Netizen и блог. Heko – это у нас хакер. Netizen – это пользователи сети. И блог – это блог. Итак, в первом примере сюда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дходит слово кэ-блог. 그의 블로그는 환경 보호에 대한 정보와 기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его блог знаменит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статей и информации о защите, то есть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го общества. И он вносит свой вклад в охрану окружающего общества, точнее в осведомление людей о его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ах это охраны.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경각심을 일깨우다, это означает, 경각심 это какой-то насущный критический момент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возможно. Это 일깨우다, это доводить до сведения, то есть он вносит свой вклад в осведомление людей о какой-то проблеме.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현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и сюда подходит больше всего слово 네티즌들. Итак, 네티즌들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여론을 형성을 해가고 있다. То есть означает, что пользователи сети относительно какой-то насущной проблемы, issue это от английского issue, насущная проблема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на страницах интернета активно делятся своим мнением. 의견을 주고받다 – это делиться своим мнением. Чем они формируют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То есть 여론을 형성하다 – это именно 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сегодня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на изучении – это коден. Окончание коден, которое выражает совершение действия при каких-то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ловиях. Употребляя в середине предложения, это окончание может иметь значен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ак «если». Итак,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Сунциним.
네, 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법은 거든입니다. 자, 먼저 예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혹시 준영 씨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으세요? 회의 전에 좀 상의할 게 있어서요. 나중에라도 준영 씨를 보시거든 제 사무실로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자, 여러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준영 씨를 보다 제 사무실로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자, 그럼 사실은 이 의미는 보면은 이에요. 맞죠? 자, 준영 씨를 보면 제 사무실로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하나요? 준영 씨를 보다, 진짜 만나면 이에요. 자, 그런데 준영 씨를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거든은 앞에 어떤 상황,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일어나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 뒤에 어떤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혹시 전화가 오거든 좀 받아주십시오. 자, 전화가 왔어요. 그럼 좀 받아주십시오예요. 진짜 전화가 오면 받지만 전화가 오지 않으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자, 다음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문들 중에 어떤 것 하나는 틀린 문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강의가 끝나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 가게가 싸거든 거기서 하기로 하자. 비가 그치거든 떠날 거예요. 대학에 입학하고 싶거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자, 보통 친구를 만나거든 안부를 전합니다. 자, 여러분, 거든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진짜로 일어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또는 이렇게 뭐 해주세요. 또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어떤 부탁이나 어떤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령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문장과 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강의가 끝나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가게가 싸거든 거기서 사기로 하자. 삽시다 하죠. 자, 비가 그치거든 떠날 거예요. 당신이 그때 떠날 거예요 라고 어떤 이 상대방의 행위를 묻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싶거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자, 이것도 꼭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의 어떤 당위, 명령의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통 친구를 만나거든 안부를 전합니다. 자, 이건 누가 합니까? 누가 친구를 만납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거든 내가 안부를 전합니다. 자, 이러한 문장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문장을 쓸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든이 의면과 약간은 비슷한 이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면과 거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문 한번 보실까요? 타임머신이 있거든 미래로 가봅시다. 타임머신이 있으면 미래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타임머신이 있거든 미래로 가봅시다. 괜찮을까요? 자, 거든 앞에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디에선가는 타임머신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타임머신이 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거든은 실현 가능한 상황, 그리고 의면은 모든 상황,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하늘을 난다거나 뭐 우주선을 타고 간다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거나 이런 상황을 모두 다 상상을 해서 상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하는 상황에서. 자, 다음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잘 보거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이번 시험을 잘 보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거든을 사용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이건 뭐뭐 할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은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뭐 하십시오, 하자, 해야 한다,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런 이 명령이나 부탁하거나 약속하는 문장과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거든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찾으세요? 혹시 열쇠를 보거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만약에 당신이 열쇠를 본다. 그럼 나에게 연락을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한내리 선생님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кончания ко든. Итак, 다음 주에 한국에 취재하러 가요. И ставим подходящий ответ. 한국에 취재하러 가거든 남산에 꼭 가보세요. Я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еду в Корею для сбора материала по репортажу. Если ты едешь в Корею для репортажа, для сбора материала для репортажа, обязательно посети Намсан.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ко든 выражает форму если.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저도 블로그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블로그를 운영을 하거든 좋은 내용 많이 실어주세요. Я тоже собираюсь открыть свой блог. Если ты собираешься открыть свой блог,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ко든 тоже выражает значение если. Если ты собираешься открыть свой блог, то тогда тебе необходимо собрат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формации. И следующее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окончание, которое мы сегодня пройдем, это отторамен, которое вызывает сожаление, обозначающее, что если бы не что-то, то может быть что-то случилось бы по-другому. Послушайте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아떠라면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법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를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실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사실과 그 현재 이전의 과거 사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수를 했다. 보통 실수를 할 때는 서두를까요? 빨리빨리 무엇인가? 아니면 천천히 할까요? 보통은 서두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서두르지 않았다면 그럼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과거 사실, 그 과거에 어떤 사실이 있는데 만약에 그 반대의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아떠라면이 반대 사실, 과거의 어떤 반대 사실을 상상해서, 가정해서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시 돌아가서 과거에 이거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떠라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아쉽다, 안타깝다 라는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이 많이 막히는 걸 보니 약속 시간까지 도착하기는 힘들 것 같군요. 일찍 출발했더라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미안하네요. 자, 지금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찍 출발했을까요? 일찍 출발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반대로 일찍 출발했더라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우리 았을 텐데, 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의미가 있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더라면과 았을 텐데, 었을 텐데 같이 사용을 자주 합니다. 자,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등산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건강을 빨리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건강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빨리 회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사실을 한번 봅시다. 아침마다 등산을 다니지 않았더라면의 반대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등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걸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했으면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다행입니다. 라는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문을 살펴보면서 아떠라면의 의미가 다면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아따면, 어따면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아이가 그 약을 먹었더라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아이가 그 약을 먹었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자, 아이가 약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자, 여기는 아이가 그 약을 먹었더라면입니다. 그러면 먹지 않았다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자, 그 다음 아이가 그 약을 먹었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먹었다 고 생각을 하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자, 사실 아따면 어따면은 진짜 먹었다. 그렇지만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았다. 그것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 사실인 상황을 추측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실과 반대인 걸 가정을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따면과 아떠라면을 사용을 할 때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떠라면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지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잘 봤어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시험을 잘 봤을 텐데. 자, 지금 이 사람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 봤나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잘 보지 못한 건 공부를 안 했다. 이겠죠? 자, 그래서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지금은 시험을 잘 봤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한네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от-рамен.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이번 장마로 비가 컸다면서요. Мы вставляем в ответ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с окончанием,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정부가 미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говорят, говорят, что разрушения из-за этих ливневых дождей были очень сильными. Ну да, вот если 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делало бы заранее какие-нибудь меры, предприняло бы для этого, то тогда можно было бы избежать таких крупных разрушений.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от-рамен выражает сожаление. Если бы они подготовились бы заранее, тогда бы можно было бы избежать.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랐네요. И вставляем ответ,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с окончанием.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몸이 약해서 걱정했을 거예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аш ребенок вырос очень крепким, здоровым. Если бы он не изучал бы тэквондо, не учился бы тэквондо, сейчас я бы переживала, что он слаб здоровьем. И здесь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от-рамен обозначает тоже возможную вариацию, что если бы он не учил, то он бы не был бы таким бы сейчас бы здоровым. То есть окончание от-рамен, оно может употребляться как в негативных, так и позитив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네, 오늘은 인터넷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네리 선생님, 혹시 UCC 자주 보시나요? 네, 그럼요. 요즘 재밌는 UCT들이 많이 있어서 네. 자주 봐요. 그렇군요. 네, 젊은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 가수들 따라서 춤을 추거나
그런 UCC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재미있는 UCC를 소개해줘서 가끔 보기는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를 촬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좀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서로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가끔 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피해를 받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UCC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아마 문제점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UCC의 장단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컴퓨터와 IT 산업의 발달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UCC인 것 같아요. UCC를 이용해서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기도 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비보이가 유명해진 것도 다 UCC 덕분이죠. 자신들이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UCC에 올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한류 열풍도 UCC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저는 여러 UCC 중에서 패러디 UCC가 가장 흥미로운 것 같아요. 유명 연예인의 행동이나 말을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최근 이슈가 된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거든요. UCC를 이용해서 일반인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영국의 폴 포츠라는 가수만 해도 그 사람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으니까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UCC의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UCC를 만들고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UCC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미니 홈피아와 같은 개인 구역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다가 상대방에게 손쉽게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뿐더러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그렇죠. 맞아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여중생 폭행 사건을 담은 UCC나 한 정치인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담은 UCC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를 당하고 목적을 가지고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죠. 모든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법이죠. 하지만 UCC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으니까 UCC를 이용하면서 부정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UCC에 대한 듣기 내용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우리 칠판에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하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먼저 UC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 그리고 UCC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의 좋은 예를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예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화면에 표를 보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CC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겠죠. 자, UCC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UCC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콘텍스트를 만들어서 네.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비보이나 영국의 폴 포츠라는 남자 가수처럼 자신을
홍보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이나 어떤 가수들, 연예인들을 따라서 하는 것들을 촬영을 한 그 패러디 UCC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정보를 요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남의 관심 또는 시선을 끌기 위해서 좀 특별한 UCC를 만든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UC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UCC의 장점 그리고 좋은 예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단점을 설명을 하고 또 이 단점에 해당되는 부정적인 예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하시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수준이 조금 높아지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UCC의 장단점 말하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UCC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UCC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한국의 비보이나 영국의 폴포츠라는 가수처럼 자신을 홍보하여 유명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패러디 UCC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UCC는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를 당하고 목적을 가지고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 UCC를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이걸 했을 때 여러분 아마 자신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UCC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Мы с вами приступаем к чтению. И сегодня у нас текст про особенности интернета, интернет ТКЧИН, который у нас на странице 156. Итак, интернет – это открыт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개방적인 공간 – это открыт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где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된다, то есть где свободно ходит информация. 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то есть хоть кто может ее получить. Так каждый может собрать свою информацию, выразить свои мнения, собрать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и создать группу. Однако, есть в интернете и танджом, то есть недостатки. Недостатки какого плана? В том, что в интернете трудно запретить хождение неправильной или вред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так, интернет은 완벽하지 않다, то есть он, конечно, не идеальный, но он не открывает личных дан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людей. И в этом плане, и 점에서는, можно соблюдать анонимность.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netizen, то есть пользователи,
могут активно высказывать свои мнения. Еретеро, например, со знаменитыми людьми трудно встретиться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однако на страницах интернета с ними можно пообщаться. Но многие люди проявляют агрессивность и, забыв о правилах-приличиях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они на страницах интернета показывают свой агрессивный и жестокий нрав. Интернет. Информацией в интернете можно обмениваться. Так, например, по телевидению или радио информация просто поступает к нам. То есть телевидение или радио только дает нам информацию. Но в интернете мы можем спокойно, хоть когда, выразить свои взгляды, свое мнение. Мы можем там играть, общаться по чатам, по сайтам, отправлять имейлы, покупать вещи и производить разные другие взаимообмены. Интернет экономит людям время и деньги. И он свободно зашел в нашу жизнь. Он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пришел в нашу жизнь. И он открыт для всех и каждого. Однако, одновременно вместе с его удобством в употреблени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им,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интернетом стало социальной проблемой. То есть стало социальной проблемой.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лезный интернет, интернет이 이로운 존재인지, 해로운 존재인지, то есть полезный ли он или вредный ли он, в итоге зависит от каждого пользователя интернета.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й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письме то, что вы сегодня прошли. 네, 쓰기 시간입니다. 자, 국어에서는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읽기 위해서 인터넷의 특징과 인터넷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자, 쓰기 시간에는 그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것을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의 역기능과 해결 방안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표를 보시면서 글의 내용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그 왜곡된 정보 유통,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폭력 등에 대해서 역기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쓰기에서는 인터넷 그 역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그 역기능 예인 인터넷 중독,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먼저 인터넷 중독의 현상, 그리고 그것의 어떤 자세한 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 자, 인터넷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장을 받다, 문제가 생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게임 중독, 사이버 채팅 중독, 자, 그리고 정보 검색 중독, 휴대폰 중독, 스마트폰 사용 중독이 되겠지요. 자, 이러한 중독 등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그 방법에는 절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절제하는 습관. 무엇인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조금씩 하게끔 지키는 것이 바로 절제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 및 약물 치료. 자, 이것은 인터넷 중독되기 전이고, 자, 이것은 인터넷 중독이 되었을 경우에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폭력, 사이버 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이버 공간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노출을 시켜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또는 개인 정보를 노출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이버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법 제도의 차원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를 보시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법 제재라고 하면 우리가 법과 관계된 것이 있으면 처벌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벌금을 낸다던가 아니면 경찰서에 잡혀간다던가 감옥에 들어간다던가 이런 법적인 처벌이 따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식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중독의 해결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할 때 도입,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해주는 만큼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폭력이다라고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방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 여기는 인터넷 중독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는 게임 중독, 사이버 채통 중독, 정보 검색 중독, 그리고 휴대폰 중독 등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인터넷 중독의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법. 자,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예방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하면 어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자, 또 청소년에게 밤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시행해 사용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자, 한국에서는 지금 샷다운제라고 해서 밤 시간에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인터넷 게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만약에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면 상담과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이버 폭력이다. 사이버 폭력은 하고 이렇게 또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자, 그러나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드는 이것보다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인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터넷에서의 예절과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이 책임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서, 자, 그것들의 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중독,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시를 하지 않은 더 좋은 그리고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하시고 인터넷 역기능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글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는 3입니다. 3은 짝수인 2처럼 둘로 갈라지지 않고 홀수인 1과 짝수인 2가 결합하여 완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3자에는 하늘, 땅, 사람을 포함하는 우주의 섭리가 모두 들어있다고 믿은 것이죠. 서양에서 좋아하는 럭키세븐은 한국인도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371은 21일 만에 곰이 인간으로 변신한 것을 보아 371은 신앙적인 의미를 지닌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3세번, 내기도 3세판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사는 한자의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은 죽음을 연상하는 불길한 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아예 4층 버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숫자 3에 대한 선호도가 숫자 7로 옮겨가고 있으며 죽을 사의 연상으로 싫어했던 숫자 4 역시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숫자를 좋아하나요? 네, 표현 시간인데요. 오늘의 표현은 등잔 밑이 어둡다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의미는 가까이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보통 이럴 때, 이럴 상황에서 не видеть у себя под носом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9번째 단원 인터넷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럴수록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